네, 오늘은 그 동발이 첫 번째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대략적으로 배웠던 거 말고 이번에는 상세하게 어떤 형식으로 설계가 되고 그렇게 설계되는 이유, 그리고 설계를 해서 물량, 산출까지 해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히 좀 배울 건데요. 우선은 동발이 수업을 들어갈 때에 비계에서 만약에 현장에서 주어지는 조건은 몇 회까지 할 것이냐, 뭐 외줄이냐 쌍줄이냐 뭐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면은 동발이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현장에서 주어지는 높이가 먼저가 되긴 할 테지만 일반적으로는 높이가 4.2m 이상인가, 그리고 하중을 얼마나 받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높이가 4.2m 이상 구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원도를 보고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4.2m 이상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2 이상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2 이상, 뭐 5m, 8m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높이가 되는 거는 다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현장 같은 뭐 형태가 이런 형태로, 이제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단면도를 먼저 보자면 단면도가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죠. 지금 봤을 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 4,300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지금 보시면 찍어볼게요. 높이를. 이게 우리가 만약에 원도를 봐서도 여기 높이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여기로 찍혀 있네요. 네, 높이는 4,450이고, 그리고 슬라브 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치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게 되면은 4,300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우리가 설계를 이 구간을 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좀 다르죠. 여기는 형태가 뭐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높이가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높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구조도면에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보가 형성되는 것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면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보여드렸 이 도면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높이가 4.2m 이상 구간인가, 이 구간도 4.2m 이상이고 이 구간도 4.2m 이상이고 여기도 4.2m 이상 구간, 이런 구간을 찾아서 설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높이가 4.2 이상으로 확인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평면도를 먼저 그리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이 높이가 4.2 이상 구간인가, 그리고 RC, 뭐 데크, 뭐 여러 가지 구조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는 거의 RC 구간일 때 이렇게 슬라브를 세우게 돼요. 두 번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건 자체는 하중을 얼마나 받느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에는 이런 일반 RC 구간은 일반적인 도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구조일 때 데크일 경우가 있고 TG보일 경우가 있고 슬라브가 두꺼울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크의 볼을 데크와 TG보일 때를 열어볼 거예요. 우선은 데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설계가 의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양 양 슬라브를 받치는 데크를 받치는 보의 하중을 견디게 되는데, 그 보의 하중을 계산을 해서 그 보에다가만 포인트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도면을 열어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설계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보만 그대로 설계를 했던 이 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구조물 자체의 특성을 데크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데크로 들어가고 이 데크의 하중이 이 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보가 우리의 설치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도 요청 사항이었지만 양발을 바깥쪽으로 빼서 이 두 발이 600강력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거 같은 경우에 100% 이제 현장에서 맞춰야 되는 조건이고, 지금 같은 현장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슬라브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내에 보면 이 부분은 BP가 되고 이 부분은 SP가 돼요.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설계할 때 하나하나 좀 바꾸면서 레이어를 정렬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BP가 되고 얘는 슬라브 포인트가 돼요. 줄임말로 그냥 우리끼리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레이어를 형성을 해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바깥쪽으로 발을 하나 빼서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 포인트를 따로 레이어를 적용해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슬라브의 경우에는 빨간색 포인트, 볼을 지나갈 때의 핑크색 포인트. 전에 법례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12짜리를 가게 되면은 보통 뭐 슬라브에서도 많이 쓰이고 보에도 많이 써요. 근데 데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크가 이렇게 방향으로 걸리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하중이 이 보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스판 여기 이 반이 얘한테 오고 이 반이 여기에 지금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12짜리가 아닌 900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자재를 사용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이미 구조 검토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크, 티지보, 슬라브가 두꺼운 경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구조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이제 미리 이제 작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데크 같은 경우에 양쪽 슬라브의 반 스판씩 얘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의 12 간격이 아닌 9 간격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12 간격으로 늘리게 되면은 확실히 자재가 여기에서는 2포인트, 4포인트 정도 줄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재가 데크의 경우에 지금 자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일반 RC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의 라인이 좀 보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라인이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데크가 이 방향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데크가 이 방향으로 걸리는데 하중을 받는 건 이 보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얘는 일반 RC보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RC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12짜리의 간격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하고 그 구조 검토에 따라서 설계를 한다. 근데 데크의 경우에는 데크가 걸리는 방향이 있고 걸리지 않는 해당 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일반 RC 구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00도 설계를 한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TG4일 경우에예요. TG4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에 다른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 쓰는데 그거에 대한 간극, 거기에 대한 중간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도 좀 열어서 같이 해볼게요.
원도를 열었어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도시형 지금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층에 어떠한 다른 건물이 있고, 여기는 지금 판매시설,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쉽게 말하면 구조적으로 좀 다른 건물이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구조상으로 이런 두꺼운 보가 이제 생기게 돼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밑에 층 판매 시설일 경우, 뭐 위에 층 같은 경우 주거 시설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때에 이 부분까지만 받쳐요. 이 부분은 뭐 알폼이라든지 갱폼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스템은 여기에서 종료가 되는데, 이러한 지금 구조물로 바뀌는 이런 구조로 상황을 봤을 때에 여기가 이제 거의 T지보가 들어가는 거죠. 구조가 바뀔 때 판매시설과 보가 없는 일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뀔 때에 이런 T지보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T지보의 사이즈가 2200 깊이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나 볼게요. 폭 같은 경우에는 2420 이렇게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도면을 단면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는 요 보가 데크 보였어요. 데크 본데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요 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두껍게 생겼어요. 뭔가 엄청 두꺼워요. 지금 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두껍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다 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가 슬라브 석방이다 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슬라브 석방은 빨간색과 파란색 12짜리와 9짜리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얘는 작죠. 이 작은 게 왜 작냐? 아까 전에 단면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2420의 폭에, 또는 여기 폭이 지금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뭐 1400의 폭에 깊이가 22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이런 600 간격, 또는 지금 뭐 900 이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슬라브를 생각했을 때에는 평범하게 뭐 12짜리가 들어가고 9짜리가 들어가는데, 보를 생각했을 때에는 600 사이즈의 해운대 포인트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일반적인 현장보다는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구간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위쪽은 또 일반 슬라브예요. 보시면. 근데 그러면은 왜 여기 지금 1200짜리로 더 벌려줘도 되는데 왜 여기는 1200으로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스판 안에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거푸집이 붙고 또 작업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스판에서 포인트를 400에서 550 정도 띄우게 돼요. 그 띄운 값으로 해서 이것도 비계처럼 퍼즐처럼 좀 맞춰서 해당 요 폭에 쏙 들어가게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는 왜 6자리로 했지? 6자리가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스판 안쪽으로 자재가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얀색에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스판이고, 그리고 이 6자리 있는 게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위에 봤을 때에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기는 일반 슬라브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보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보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면이랑 같이. 그리고 여기도 일반 스판이고 여기도 일반 보예요. 이러한 일반 보냐 아니면 TG 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구조 도면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이거에 대한 깊이, 폭,
구조도면에서 다 가능한 부분이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구조도면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폭 자체가 얼마나 되나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판이 작은데 이 부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벽에서 우리가 띄워야 되는 거가 지금 얼마나 되나 볼게요. 치수선을 뽑아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90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300밖에 못 띄웠어요. 양쪽으로. 얘는 우리 자재 중에 305라고 되어 있어서 300 사이즈인데 근데 양쪽에서 뭐 400 띄워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현장 협의로 좀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도면 보의 사이즈와 뭐 슬라브가 경사는 지지만 일반 RC 구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크 구조일 때에 이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양발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만약에 봄만 받칠 거면은 이 부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봄만 받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타입 T지보일 경우에는 볼을 받치기 위해서 볼 사이즈에 맞게 구조검토를 한다. 구조검토를 하는데 그 구조검토 나온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구조검토가 나왔을 때에 최대값이 있어요. 그 구조검토 값은 최대값이에요. 만약에 구조검토를 했을 때 여기에 600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린 600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 만약에 뭐 어떤 짜투리가 생기면 이제 300으로 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근데 만약에 뭐 1200 이상 가능하다. 그러면 1200까지 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최대값을 적용을 우리가 엑셀에 대한 구조검토를 했을 때에 그 구조검토에 나온 그러한 내용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을 할 때에 최대값이니까 그 이하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슬라브가 두꺼운 경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단면도 보여드렸을 때에 지금 일반 슬라브예요.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고 다시 한번 치수를 뽑아 볼게요. 150 슬라브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들어갔는데 여기 슬라브 높이 얼마나 되나 볼게요. 찍히네요. (150) 여기도 150이네요. 여기는 얼마인가 볼게요. 200이네요. 보통 일반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 200, 210, 250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슬라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보가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지만 슬라브는 이렇게 150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스판이 이렇게 길다면 1500 사이즈로도 갈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슬라브 일반 같은 경우에는 1500 사이즈로도 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 마지막 도면 같은 경우에 슬라브 자체가 두꺼운 경우에는 1500 사이즈가 사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단면도를 먼저 봐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치수로 슬라브의 두께를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포인트가 여기로 잡혀 있어요. 슬라브의 두께 자체가 1000 두께예요. 1000 두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250보다 200보다 150보다 1000 두께면은 확실히 하중을 많이 받겠죠. 많이 받으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지금 1200 간격에서 900 간격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만약에 이게 두께가 더 많다, 더 두껍다 그러면 600 간격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구조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남는 짜투리 같은 경우에는 600으로 간 현장이에요. 최대값이 900인 거죠. 그리고 900 이하로 설치가 가능한 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고, 지금 평면도를 살펴볼게요.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작업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멍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900, 1200, 900, 1200 이런 형태로 됐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지껏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멍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간격을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이러한 두께의 경우에는 사방으로의 제일 큰 자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제일 큰 자재 1500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조검토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다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해당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멍에를 어떻게 줘야 되냐, 이러한 형태로 멍에를 주는 거예요. 짧은 쪽으로 보통 멍에를 주게 되고, 멍에는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단방향이냐 장방향이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요. 자, 이제 좀 구조검토 파일을 좀 우리가 열어볼게요. 사실은 이 구조검토 파일 자체가 되게 오래된 파일이고, 그리고 이거를 갱신해서 사용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다른 가설제로 마찬가지지만 별로 없고,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자재가 생기고, 새로운 공법이 생기고, 일반적으로는 이 파일 그대로 가되, 말씀드렸던 데크나 티지보일 경우나 슬러브가 엄청 두꺼울 경우에는 구조검토한테 자문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이 간격이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먼저 확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구조검토상으로도 보통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에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러스보 단멍에, 트러스보 이중멍에, 보 단멍에, 이중멍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트러스보 2400짜리 두께의 경우에는 이 파일을 쓰는 거고, 이 시트를 쓰는 거고, 지금 데크보일 경우에는 이 시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데크보 봤을 때에 단멍에냐 이중멍에냐 상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중멍에냐 단멍에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계자가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얘 방향은 보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방향이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갔어요. 이런 멍에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구조검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도면에서는 우리가 읽기 힘든 구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생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슬라브가 이렇게 가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여기 이렇게 줬어? 이 현장의 특성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멍에를 지금 다시 깔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런 형태로 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포인트를 준 현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펀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슬라브가, 얘가 지금 두꺼운 슬라브고, 슬라브가 이렇게 적용이 지금 이렇게 다 간다고 하더라도 이 펀치 구간만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커버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펀치 때문에 멍의 방향이 이렇게 간 거고,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12 간격이 나왔어요, 구조적으로. 12 간격이 나왔다고 해서 이 12 간격이 가로, 세로 모두 12 간격이 나올 거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 멍이가 지금 이렇게 깔렸어요. 이렇게 깔렸는데 더 간격을 벌릴 수 있는 구조물이 있고 이것밖에 안 되는 구조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주면은 12가 되기 때문에 11을 넣은 거고 이 방향으로는 9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900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용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구조 검토를 하는구나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 구조 검토, 이 현장에 대한 이 슬라브 구조 검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적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좀 배운 게 많아요. 높이가 4.2 이상 구간인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하중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설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 데크보예요. 데크보일 경우에는 데크보만 이렇게 받치게 되죠. 보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형태만 받춘다. 구조상 얘는 힘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나 양발을 보강했을 때의 데크보, 얘가 지금 데크보를 받치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양발을 보강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 두 번째 티지보일 경우에는 지금 보 사이즈가 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위아래층이 변경될 때에 다른 구조물이 위에 쓰게 될 때에 티지보가 많이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사이즈는 다 구조 도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이즈가 많이 큰 편이다. 큰 편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어떠한 최대값 안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한다. 하지만 딱 보셔도 아시겠죠. 포인트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두께 자체가 두꺼운 현장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기는 좀 특이한 건물에 지금 발전소 될 것 같고요. 보통 토목 현장, 교량 아니면은 어떠한 박스 그런 현장의 경우에만 이렇게 두껍고 사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말씀드렸듯이 250 사이에요. 180, 210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이한 현장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렸던 거고 여기 두께, 이런 두께에 따라서 우리 자재의 요 폭이 정해진다. 그리고 자재의 폭을 정할 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로, 세로 모두 똑같은 자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주면은 1200 간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향은 1200을 줬던 거고 그리고 이 간격이 90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고 최대값이 900이기 때문에 최소의 값은 600으로 간 거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구조 아까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까지 적용을 해서 한번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